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일 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이 각 대학의 졸업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대학 졸업식 연사의 명강연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이 풋볼을 좋아하신다면은 탐 브레디 선수 아실 텐데요.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풋볼 선수이기도 합니다. 조지타운대 경영대 졸업식 단상에 선 그는요, 이 전설의 풋볼 선수답게 2017년에 있었던 슈퍼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극으로 꼽히고 있는 경기예요. 미국 스포츠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들을 남겼던 경기였기 때문에 저도 좀 언뜻 기억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 경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스코어가 28대 3이었습니다. 상대의 승리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죠. 모두가 포기한 상태였고요. 그도 그럴 것이 슈퍼볼 역사상 역대 최대 역전 기록은요, 10점 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을 보더라도 그렇고 점수 차도 그렇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선수들은 물론 팬들도 생각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탐 브레디의 놀라운 정신력은 기록에 남을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5번째 슈퍼볼 우승 반지를 손에 낀 그런 경기가 됐고요. 4번째 슈퍼볼의 MVP를 차지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명실상부한 역대 최고 쿼터백의 자리를 굳히는 그런 경기도 됐고요. 그는 실패를 대하는 멘탈 관리법으로 인생에서 28대 3으로 지고 있는 순간이 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라고 말입니다. 올해 미국 대학의 졸업식 단상에서 들려온 조언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겸손함, 또 AI보다는 실제 인간의 지능, 유머를 잃지 않는 태도, 그리고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혹시 28대 3의 스코어처럼 느껴지시진 않으시는지요?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6개월의 시간이 더 남아있으니까 말이죠. 6월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뭔가 딱 맞는 듯한 이 느낌 나쁘지 않은데요. 출발이 좋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한 달 출발을 응원하면서 월요일 순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 5월 21일, 지난 5월 21일입니다. 이 쿡카운티 재무관이 주관하는 아시안 유산의 달 기념 행사에서 커뮤니티 봉사상을 차지한 한울복지관의 손지선 사무총장을 만나 뵙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새로운 종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무력 공방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면에 접어든 양측의 종전 협상에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이란 강경파의 저항 의지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주말 이란의 레이더와 드론 통제 시설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또다시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부사령부는 이란과의 휴전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는데요. 이번 사태가 전쟁 재개를 위한 전면적인 재공습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다시 되풀이된 미군의 제한적인 군사력 사용에 즉각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전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교착된 뒤에 이란 측에서 레바논 휴전이 핵심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과 미국의 휴전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중동 지역에서의 휴전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말했는데요. 어느 한 곳에서라도 휴전을 위반하면 이는 곧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을 믿은 적이 없지만 종전을 위한 메시지는 계속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심각한 불신과 의구심 속에서 미국과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 교환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안이 결국 5월 중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9일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가 진행이 됐었죠. 그러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이 되고 레드라인을 만족시키는 합의만 할 것이라면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상안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수용하는 방안, 그리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압박하면서 지구전을 벌이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전을 재개해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 또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석유 수출 인프라 등을 파괴해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최종 승인에 앞서서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서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것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양측의 문안 교환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란은 합의문에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요, 이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즉 노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종전 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안 안보회의 대화를 마친 뒤 현지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된 해협이 될 것이고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료가 없는 해협이 될 것이라면서 그것이 원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북동부 상공에서 운석이 폭발하면서 TNT 300톤 규모에 해당하는 충격파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구를 향해 날아오던 운석이 매사추세츠주 북동부, 또 뉴햄프셔주 남동부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을 한 뒤 공중에서 폭발하는 현상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강한 충격파가 지상까지 전달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프리덤 250 콘서트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행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참여를 결정했던 가수들이 줄줄이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 프리덤 250 시리즈에 출연하기로 했던 가수들 가운데 대다수가 중도 이탈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들은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리게 되는 Great America State Fair의 일환으로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줄줄이 이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여전히 참가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예비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한국계 후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제40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 소속 3선 현역인 영킴, 그리고 40대 민주당의 신예입니다. 에스더 김 바레 등
한국계 여성 후보 2명이 맞붙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선거는 이 당적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출마를 한 뒤에 상위 2명을 뽑는 방식이죠. 다른 당 소속인 두 한국계 후보가 시작부터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면서 67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IC의 집중 단속으로 인해서 지난해 약 66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아이스 체포 건수가 급증한 86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체포 한 건당 평균 13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는 이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이었지만은요, 고용 감소는 건설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자 고용 비중이 높지 않은 예술 또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아이스가 대거 단속을 펼치면서 외출과 소비 활동이 감소했고요.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지역사회 전체에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그런 단속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시카고 베어스를 일리노이주에 머물게 하기 위한 일리노이주 입법부의 마지막 작전이 손에 땀을 쥐게 했다고 트리브니지가 전했습니다. 일리노이 상원은 베어스가 건설 비용을 자체 조달하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하원 법안입니다. 958 수정안을 37대 17로 긴급 통과시켰습니다. 인디애나주가 베어스 유치를 위해서 20억 달러 규모의 파격 제안을 던지자 이에 대응한 신속 표결이었는데요. 그러나 법안이 상원을 넘자마자 일리노이 하원이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베어스의 일리노이 잔류 법안은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의회는 오는 11월이 돼야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이 베어스가 솔저필드나 알링턴 하이츠로 이전하게 될지 혹은 인디애나행을 택할지 향후 행보에 지역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 한때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고 66도, 최저 57도. 화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69도, 최저 56도입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고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5도, 최저 63도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61도, 현재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지난 5월 21일 쿡카운티 재무관이 주관하는 아시안 유산의 달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지선 한울복지회 사무총장이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커뮤니티 봉사상을 수상했는데요. 헌신과 봉사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 풍요롭게 만든 공로를 인정받은 상입니다. 손지선 한울복지회 사무총장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커뮤니티 봉사상 수상을 하셨는데요. 먼저 네네. 이 수상하신 소감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님과는 참 오랫동안 한우를 통해서 알고 지내고 또 서로 많이 도와주는 그런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파파스 오피스에서 이렇게 올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상을 주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랜 시간 한울과 함께 해 오셨잖아요. 네네. 그동안 한울을 통해서 또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해 오신 헌신을 좀 인정받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이 사무총장님께서 한울과 함께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올해 이제 드디어 25주년을 맞이를 했네요. 하늘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벌써 함께 했고요. 2002년에 처음으로 제가 하늘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네. 25년이란 세월이면 참 대단한데요. 지금 참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이 많이 성장을 한 것처럼 저도 참 그 사이에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3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신 것은 언젠가요? 네, 제가 2016년에 이제 3대 사무총장으로 이제 이임을 받아서 지금 이제 10년째 사무총장으로 또 일을 하고 있네요. 네. 그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실 때 생각하셨던 것들, 또 계획하신 것들,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많이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2016년도에 사무총장 자리를 맡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또 많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정부의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그런 기간들이 있었고, 또 코비드가 또 왔었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어떤 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어려움으로 또 좀 헤쳐나가야 될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기억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정말로 이 하나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한우를 지켜내고 또 우리 한우리 서브하는 이 많은 수혜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왔던 것이 지금의 기억으로 남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어느덧 그 사이에 또 기관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상상으로만 해왔던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프로그램의 확장이라든지 오피스의 어떤 익스펜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하고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울이 이렇게 발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시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네. 사무총장님께서 총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예산을 4배 가까이 성장시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이 정부 그랜트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앞서서도 그 네.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네네.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또 그만큼 한인을 위한 서비스가 질적 또 양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시작했을 무렵만 해도 250만 불 정도의 예산으로 아마 100여 명이 채 안 되는 숫자의 직원분들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규모가 가장 크게 확장된 서비스가 바로 우리 홈케어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홈케어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관리사님들만 250명에 가깝게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1,000만 달하는 예산이 사실은 그중에 대부분이 우리 한울에서 몸담고 계시는 300여 명의 직원분들에게 다 거의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너무 뿌듯하고, 이 한인사회에서 정말 이 기관이 계속해서 더 성장을 해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죠. 네. 네, 홈케어 서비스 이제 함께 하고 계신 분이 250여 명에 달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참 네. 이렇게 자리 잡아가기까지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은 이 케어기버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참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또 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옆에서 묵묵하게 꾸준하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까지 시간이 계속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것 같고요. 10년 전만 해도 그 잡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또는 베네핏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열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10년이 지나면서 제가 한 가지 목표로 삼았던 것은 이 잡이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커뮤니티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조금 더 열심히 알려야 되겠고,
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분들의 어떤 작업 환경이라든지 베네핏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더 감사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스테이트 레지슬레이터들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옹호 활동도 해야 한다라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었고, 그 덕분에 그 사이에 또 우리 이 포지션이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은 있지만 앞으로도 이 케어기빙의 잡은 정말로 그 어느 포지션보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들이 또 이런 잡들이 계속해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잡들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이 한인 커뮤니티의 리드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네. 한인 연장자 여러분들, 케어를 받으시는 분이나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나 언어적인 어떤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때 가장 또 질적인 그렇죠. 서비스를 편안한 마음으로 받게 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진 어떤 소셜 베네핏 후원 또 베네핏을 받으시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들이 있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스냅 그런 것들을 또 돕는 서비스 또한 굉장히 지난 10년간 많이 확장이 되었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보험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식료비 또는 장기 보조금 또는 이런 모든 기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또 한인 연장자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 이외에 한울에서 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네. 그래도 그 중에서 또 가장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던 한울 상담센터가 지금 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고요. 지금 4명의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다 구사가 가능하시는 카운슬러 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이 상담 서비스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생기기까지도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중에서도 슈퍼라는 또 우리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주정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해요. 이 라이센스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그 라이센스 유지를 위해서 많은 교육과 시설 정비와 또 상담센터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한인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서비스이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그 성인 데이케어 센터가 또 작년 9월에 또 새롭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인 데이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서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제 또 직접 저희 센터 밴을 타고 나오셔서 우리 북부 사무소에 위치한 성인 데이케어 센터에서 하루 종일 저희 직원분들과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손지선 사무총장님께서는 2002년부터 그 한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인 사회의 어떤 리드를 정확하게 보시고 또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개발을 위해서 많이 애써오신 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네. 이 한올의 거의 40년에 가까운 역사는 거의 연장자분들과 정말 함께 해온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연장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는 늘 한올에서 굉장히 중요한 1순위가 될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상담센터와 같은 전 세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민 서비스이죠. 또 최근에 연방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규율이나 이런 제도 변화로 인해서 시민권 따시는 것부터 영주권 유지하시는 것부터 또 그 외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점점 더 지금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이 한올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부터 사실은 그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변호사가 아니지만 이런 모든 이민 서비스들을 대행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는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권한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민 서비스에도 좀 더 주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은 이 연장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분들 또 성인 자녀분들까지도 좀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인터제너레이셔널 프로그램이라고 하지요. 다세대가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확장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도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후년에는 저희 레이크 오피스의 지금 사무실이 사실은 다른 시카고와 마음 프로스펙트 사무실의 상황보다는 많이 좀 지금 열악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버넌 타운십의 건물을 며칠 빌려서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하고 또 카운슬링은 여기서 하고 또 뭐 홈케어 서비스 직원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다 찢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1년에서 2년 안에 레이크에도 저희들이 어떤 퍼머넌트 홈을 찾아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서 그쪽에서 또 이제 성인 데이케어까지 넣어서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예, 내후년에는 뭐 예산 한 2천만 달러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하지 않아도 네. 그래도 계속해서 월드로 위로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제가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너무나 훌륭한 우리 직원분들이 계셨고 또 이것들을 잘 서포트해 주시는 이사분들의 또 도움이 계셨고 또 우리 하늘의 모든 서비스들을 또 정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한인사회 커뮤니티 멤버들이 계셨다는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겠고요. 더 이 발전해 나가는 한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안 커뮤니티의 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해지는 때인데요. 그 가운데 들리는 이 한인 봉사단체의 연이은 수상 소식,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해드렸고요. 온 시카고 뉴스 새해 머드리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새 힘어들이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신 소망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